잠시만요. 응. 1분만. 물이 저 위쪽에 있어서. 음, 미분하고, 도함수 활용하다가 우리 좀 멈췄죠? 네. 어디까지 기억나세요? 어, 이 갑자기 헛기침을 불안하게? 아, 나 이게, 나 조금 불안한, 어? 이것도 스피커가 되네? 뭐지? 나도 모르는 기능이 막 있어. 네? 어? 잠시만. 네. 거리네. 소리가 섞이나? 아니요? 어. 근데 지금 아까 이분에 보내주신 비번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밖에 놓긴 했거든? 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근데 안 되면 그냥 카톡을 보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계속 수시로 바꿔서 들어오게 돼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식이 바뀐 거야. 원래 하나 정해놓고 그냥 비밀번호 알아서 0000 계속이었는데, 이게 네. 그때그때마다 이게 임시 아이디잖아요. 임시 아이디를 그냥 마치 개인 아이디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마치 우리처럼. 그래서 좀 불편하게 바꾸는 것 같아, 일부러. 그러니까 원래 회원 아이디가 있거든. 네. 그래서 그걸로 들어오는 게 원래 이제 인데 사람들이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테스트 아이디로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회원 아이디 좀 써 약간 이런 취지에서 바뀐 것 같기는 해요. 이해는 되는데 뭔큰 차이는 또 아닌데 그런 걸 굳이 바꾸나 싶기는 하네요. 에이, 우리 지금 어디부터 가야 되냐? 지금 갑자기 흐름이 끊겼어. 이것까지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점을 크게 확대를 하면, 그러니까 그 점의 기울기라는 게 점에서의 기울기라는 게 그 점이 가지고 있는 그 기울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옆에 점이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이 얘기는 좀 더 정제가 되면 얘기할게요. 어, 뭔가 네.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 f 프라임 x의 값은 뭘 얘기한다? 이게 0보다 크면 증가, f 프라임 x 값이 0보다 작으면 감소, fx가 감소한다.
그래서 미분한 값이 기울기라고 했으니까요. 그게 어, 그 f'x가 0보다 큰 값이 나올 때 증가하는 상태에 있다. f'x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f'x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0보다 작게 음수로 나오면 얘는 계속해서 감소만 하는 함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감소함수라고 하는 거고, f'x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0보다 크기만 하면 얘는 계속 증가만 하겠죠. 그래서 네. 증가함수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증가와 감소를 f'x, 그러니까 도함수로 판정을 내릴 수가 있다까지가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로 보시면 어떤 식이었냐면, 이거 기억에 나게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 2번 같은 걸로 보시면, f'x를 먼저 구해. 이러면, 3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2? 이거는, 예. 3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여서 3의 x 플러스 2의 제곱이다. 그러면 f'x는 이 값에서 끊어지니까 이렇게 f'x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2에서. 네. 그래서 이게 f'x의 그래프죠. 그래서 플러스 값이었다가 값이 이 양수였다가 0이 잠깐 됐다가 다시 양수란 말이지. 그러면 요 fx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면 증 이게 어디서 뭐 값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어쨌든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잠깐 0이 되었다가 마이너스 2에서 여기서 다시 증가 이런 상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요 연관성을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네. 만약에 f'x의 그래프를 봤더니 이렇게 됐다고 하자. 그러면 뭐 2하고 뭐 5 정도라고 하자. 그럼 여기는 플러스 값이었다 2에서 0이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다시 플러스로 가잖아요. 만약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봐. 이게 f'x의 함수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의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겠느냐. fx를 그릴 때는 2하고 5하고를 끊어가지고 2까지는 어떻게 돼? 지금 증가 상태였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2에서 여전히 2예요. 그 다음에 2부터 5까지 어떻게 돼? 내려가. 내려가다가 5부터 다시 어떻게 돼? 다시 다시 올라가.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fx의 그래프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네. 요거 이해되면은 그 fx 가지고 f'x 그리는 것까지가 그 다음이거든. 그래서 한꺼번에 얘기를 한 방에 다 해버려가지고 그냥 연습 겸 해서 여러 가지 문제만 좀 풀어볼게요. 이 극값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fx의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내려간다 또는 내려가다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 꼭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 요거 여기를 극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올라가다가 여기가 꼭대기다 그래서 극대값이고요. 여기가 이제 내려가다가 올라가니까 여기가 제일 낮은 점이라서 극소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극대값이나 극소값은 어디서 나와? f'x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나온다. 네.
네, 거꾸로, 근데 반대로요. 이게 제가 지금 찾아보다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F 프라임 X, 야, 그럼 이런 얘기가 가능하죠. 야, 극대값이 나왔어? 또는 극소값이 나왔어? 같은 말로 극값이 나왔어? 지점은 F 프라임 X가 0이다. 이건 성립하죠. 네. 근데 F 프라임 X가 0이다, 0이면 예를 들어 F 프라임 어떤 값 A에서 F 프라임 A가 0이면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이거는 예 이게 이렇게는 극값이면은 F 프라임 X가 0이다는 되는데 F 프라임 X가 0이라 그래서 극값을 갖는다는 이건 거꾸로는 안 돼요.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방금 내가 그림 하나 그려줬잖아. 예를 들어서 F 프라임 X가 이런 경우 뭐 x-2의 제곱의 형태인 경우 그럼 이거 어떻게 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플러스였다 그냥 0이 잠깐 됐다가 플러스가 되죠. 네. 여기가 2면 여기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다가 2가 되는 지점에서 0이 됐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이게 0이긴 한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지점이 여긴데 여기서 그 값이 나와? 음, 여기는 그 값이 아니야. 네. 왜? 이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바뀌면 이러한 조건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좀 이제 같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눌렀니? 자, 그래서 이거 극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프가 올라가다 어디까지 올라가다 내려가는데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다 다시 올라가는데 요 값이 궁금한 거야. 그럼 극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디서 극값이 나오지? 이걸 찾아야 돼. 첫 번째. 그러니까 극값이 나오는 x값이 얼마지라는 걸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디서 나온다고? 일단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곳을 찾아야 돼. 그래서 네. f 프라임 x를 찾아. 그래서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12. 이게 0이 된다 그러면 x는 뭐죠? 3의 x 제곱 마이너스 4는 3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 그래프 그려주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였다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였다 플러스 되고 여기하고 여기잖아. 아, F 어 X는 마이너스 2에서 또 2에서 극값을 가질 것이다. 이게 극값이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는 어떻게 알아?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잖아요. 여기 부분 보시면. 여기 보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x는 마이너스 2에서는 플러스 올라가다가 내려가니까 극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극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2란 지점에서 그러면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극소값이 되겠지. 그래서 x는 2에서 극소가 되겠다. 그럼 극대값 극소값은 어떻게 구해? 이 나온 x값을 어디다가 넣어? f 프라임 x가 아니고 fx에다 넣어야 돼. 그래서 f-2가 극대. f 프라임 아니에요. f 2가 극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기다 그냥 대입만 하면 돼. F-2는 얼마? 마이너스 8 플러스 24 플러스 3이면 19가 되겠네. 이게 극대. F2는 8 빼기 24 더하기 3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3인가요? 이게 극소가 되겠다. 최대값, 최소값이 아닙니다. 예, 최대값, 최소값은 없어요. 이 함수 전체로 치면. 왜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아이고, 내가 너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여서 여기가 뭐야? 여기가 뭐 19고, 여기가 2고, 여기가 값이 뭐야? 마이너스 13, 요 얘기예요. 근데 최소값은 끝없이 내려가고 끝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 최소는 없어요. 네. 만약에 범위를 정해주면은 최대 최소가 있겠죠. x의 범위를 정해준다 그러면 이 함수에서도. 그런데 범위를 어떻게 정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란 말이야. 이거 좀 지우고 그래프만 놓고 치면 만약에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면은 최대고 요쪽 중에서 작은 값이 최소가 될 건데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고 치면은 여기 최대 여기 최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프 모양을 보고서 최대가 어디서 나올지 최소가 어디서 나올지 판단을 내리셔야지 이거를 어디서 나온다라고 외우듯이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을 그릴 줄 아는 게 일단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라는 얘기 아니고요. 극대가 어디고 극소가 어디고 그래프 개형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어디서 꺾여서 올라가고 어디서 꺾여서 내려가고 이런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요 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요 값이 얼마인지 대입해서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뭐 수행평가를 뭘 볼지는 모르겠다만 그러니까 그 값을 찾을 수 있으면 그래프 개형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한 70% 정도까지는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거를 봅시다. 얘는 지금 어떻게 되나 봅시다. 제가 지금 일부러 이거 이렇게 해서 좌표 평면으로 안 그리고요. 그냥 공중에다 띄워서 그리고 있거든요. 저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다가 예, 시간이 더 지체되거나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러니까 엉뚱한 데 집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그 값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f 프라임 x요. 그러면 이게 3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건 3의 x 마이너스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f 프라임 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마이너스 1, 3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쨌든 간 마이너스 1하고 3을 나왔으면 이 마이너스 1하고 3 여기서 찾은 거죠. 이걸 어떻게 여기다 대입하면 돼. 근데 이게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 알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한번 이걸 f'x의 그래프를 그려본 것 뿐인 거예요. 그죠? 얘는 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올라가다 내려가네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러면 내려가다 올라가네 극소. 극대냐 극소냐를 말해주기 위해서이고요. 결국 마이너스 1하고 3 나왔으면 그냥 그걸 얻다가 fx에다 대입해서 f-1하고 f3을 구해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네.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3 하면 8이네. 이게 극대죠. 아까 극대였지. F3은 27 빼기 27 빼기 27 더하기 3 장난해? 그러면 마이너스 24네요. 이게 극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슈?
왜, 뭐, 문제 있어? 쌤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려? 뭐지? 뭐지? 안 들려? 소리가 그 밑에 그 초록색 이건 뜨는데 쌤 소리가 안 들려요. 어? 어잉? 잠깐만요. 이걸로도 안 들려?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리나 본데. 안 들려? 계속? 이것도 안 들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네 목소리는, 네 목소리가 일로 들어와야 되는데. 맞는, 해놨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 이거. 말해봐. 어? 이거 뭐지? 한 번만 더 해볼래? 근데 태블릿을 켜놨는데 안 되네. 에이, 그냥 들리니? 오케이. 지금 아마 네 소리도 일로 들어올 텐데. 말하는 거야? 어? 근데 왜 이쪽으로 소리가 안 들어오지? 뭐지? 이게 뭐지? 무슨 일이지?
이 무슨 일일까? 에이, 내 소리만 들리면 상관없어. 만약에 소리 끊기면, 어, 내가 네 책방을 저기로 해놓을 테니까, 이러면 카톡 보내면 신호가 울릴 텐데? 너 마이크가 입력이 안 되나 봐. 아이고, 마이크 입력이 안 되는 것 같아. 그 파란색이 안 뜨잖아. 계속. 뭐지? 응? 인어공주라도 댕겨? 왜 목소리를 잃었어? 만약에 내 목소리가 만약에 뭐 중간에 이상 있거나 하면요. 톡으로 주세요. 톡으로 주시면 아마 얘가 카톡이 붕 하면 내가 보고 확인해보고 하고 뭐 통화를 하든지 할 테니까. 근데 지금 여기까지 내용은 그 어렵진 않으실, 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한 문제까지는. 예,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거요. 그러면 이거 정리해보면 미분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8x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f 프라임 x가 이렇다 이거야. 그럼 이거는 4에 x로 묶어서 이게 x제곱 마이너스 2란 말이야. 응? 신이시여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이렇게 됐다고 보자. 일단 지울게요.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줘야 되지? 이 그래프 그림이 어떻게 될까? 얘가요, 지금 그래프 모양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그 그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음, 1차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1차면은 그 AX잖아. 그 A가 양수면 이렇게 단조 증가죠. 직선이고, 그죠? 그리고 A가 기울기의 0보다 작으면 한 번 내려가죠. 요게 1차잖아. 그래프 그릴 때. 그래프 모양이 그 기울기가 양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그려지고 그 기울기가 음수면은 내려가는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y는 ax 이 최고창의 개수 얘기하는 거야. 예.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2차는 어떻게 그릴까? 2차. 2차는 양수면 이렇게 그리고 음수면 이렇게 그리고 2차는 한 번 꺾여. 그럼 3차는 어떻게 될까? 3차는 가장 기본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꺾이는 부분이 그 어떤 한 2차, 그러니까 이게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 겹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 3차부터는 그래요. 그래서 3차는 일단 기본형으로 얘기하면 최고창이 양수면 이렇게 올라가요. 최종적으로. 그리고 음수면 최종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그래프 모양을 그냥 일단 기본적인 걸 기억하세요. 4차는 어떻게 되냐, 4차는 이렇게 됩니다. 두 번 꺾이죠? 세 번 꺾이죠? 음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5차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하나, 둘, 셋, 네 번 꺾여서. 음수면 이렇게. 6차면 이렇게. 6차면 음수면 이렇게.
그래프 모양 기본적인 개형은 아시겠죠? 끄덕끄덕. 아시겠죠? 끄덕끄덕 해주셔야 돼요. 지금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야 넘어가죠. 제가 안심하고. 예. 5차, 6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거 왜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이걸, 이걸 얘기를 드려야 이거 지금 F'X의 그래프 개형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그래프 어떻게 되냐면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져서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이 이게 는영하면 여기가 어디야? x 마이너스 루트 2, x 플러스 루트 2로 인수분해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0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F'X의 그래프예요,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 되죠. 그 각각의 극대값이, 그러니까 극대값이 몇 개 나와? 극값이 몇 개 나와? 세 점에서 나오는 거, 세 점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내려가다가 올라가니까 극소. 그러니까 F 마이너스 루트 2, 이게 예, 극소 값이고요. 그럼 이게 얼마지? 이게 마이너스 루트 2의 4제곱이면은 4. 빼기 이거 4 빼기 4? 0인가? 아, 잠깐만요. 죄송해요. 4 빼기 8이구나. 8 해서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4. 여기다 대입한 거. 그리고 F0은 얼마죠? F0은 0, 0, 0이지? F 루트 2는 얼마지? 얘도 마찬가지 4 빼기 8이 되면서 마이너스 4가 돼. 소리 안 들려? 왜 그렇지? 혹시 스피커랑 마이크 뭐 이렇게 헤드셋 같은 거 쓰니? 아니면 스피커나 마이크 같은 거 따로 쓰니? 방금 너의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는데? 안 들려? 뭐지? 내가 지금 화면 보면서 이렇게, 어이씨, 돌겠네. 어, 그냥 스피커폰으로 켜놔. 예, 볼까, 이게. 건다, 됐어? 음, 이제 안 울리지? 여기는 울린다? 뭐지? 이제 된 것 같아. 아, 이뭔 하울링이야. 너 뭐 했어?
너 뭐 건드렸어? 어, 뭘 건드린 거야? 너 뭐 건드린 거냐? 들려? 내 목소리 들리면 나도 그렇게 스피커폰으로 지금 이거 녹화는 아마 소리가 들어갈 거예요. 예, 그 아마 니거 그쪽에서 아마 지금 영어 수업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여기까지는, 예. 지금 얘가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게 F 프라임 X의 그래프가 이 모양인 거는 이제 나오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루트 2하고 0하고 루트 2를 대입해줘야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해서 그 값까지 찾아봤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아, 이게 사실 뭐 이거 두 개가 극소고 작으니까 얘가 극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을 이렇게 보면 이제는 해놓던 거 지우고 다시 가보면 그러니까 이게 f 프라임 x의 그래프고 fx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려가다가 어디서 x가 마이너스 루트 2인 지점에서 극소가 돼서 거기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식으로 바뀌고 올라가다가 x가 0인 지점에서 올라가다 다시 내려가는 것으로 바뀌어서 다시 어디서 루트 2가 되는 지점에서 내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바뀐다라는 이게 fx의 그래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y 값들을 찾아봐 주시면 이게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루트 2하고 루트 2일 때는 이게 똑같지. 마이너스 4로 되는 거고 이쪽으로 그릴까? 마이너스 4고 여기 꼭대기의 y 값은 0이 되는 거야. 이게 fx의 그래프인 거예요.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그냥 다 해버렸어. 해본 거예요. 요거 그리는 게 그 미분법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약간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 요까지 그릴 줄 알면 끝난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이게 y는 fx, y는 뭐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해봤더니 y 프라임이 x 마이너스 3의 뭐 제곱 이런 모양으로 나오면 어떡할 거냐 라고 하면 그래프가 f 프라임 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그죠? 플러스였다가 0이었다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럼 fx의 그래프는 뭐 올라가다가 그냥 멈췄다가 그냥 다시 올라가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 원래 이게 y 프라임이 2차면은 fx는 몇 차야? 3차잖아요. 3차라서 원래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요점하고 요점이 겹쳐버린 거예요. 가까워지다가. 그래서 합쳐져 버린 거 얘로 이렇게 서로 달라붙어 가지고 겹쳐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과정이 없이 그냥 다시 올라가는 식이 돼버린 거야. 플러스 원래는 이렇게 됐다가 얘가 얘였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려서 이렇게 간 거잖아. 겹친 거잖아. 같은 원리 얘랑 붙어버렸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프 모양을 볼 때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올라가다가 이게 0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데 0이 안 되고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좀 특수한 경우인데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올라가 버려. 0이 되는 지점이 없어. 이렇게 올라가서 0이 됐다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얘랑 다른 애예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y 프라임이 x-3의 제곱 플러스 2인 경우 이거 0이 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0이 됐다가 올라가지도 않아. 이런 그래프도 있어. 그래서 그 f'x의 그래프를 가지고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이 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데, 일단은 우리는 일단 기본적인 것들만 먼저 일단 체크를 하고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극값을 가지는 곳은 극값을 가진다. 다른 말로 하면 뭐다? f 프라임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f 프라임 a가 얼마다? 0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x는 1에서 극대값 5를 가진다라고 하면, 선생님 a가랑 b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데 함수값은 하나밖에 안 줘서 못 찾아요, 이게 아니라 여기서 식이 두 개 나온다는 거예요. 왜? f1이 5라는 거 있죠? x는 1에서 5를 가진다잖아. 그리고 또 뭐야? 극대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야? f 프라임 1이 뭐다? 0이니까 극대값이 나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개를 대입해가지고 식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f 프라임 1이 0이다라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말에서 나오는 정보는 두 개다. f1이 5고 f 프라임 1이 0이다라는 게 나오는 것이다. f 프라임 x를 먼저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6인데, 여기에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죠. 여기다 1을 대입하면 0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6 플러스 2a 플러스 6, 은 0. a가 0이네. 하나 나왔어. 그럼 이제 fx를 다시 쓴 다음에 마이너스 2x 세제곱, a가 0이었으니까 쓰지 말고 플러스 6x 플러스 b다. 여기에 f1이 5가 나올 거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b가 5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b는 얼마야? 넘겨주시면 1. 1이네 1.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AB 값은 A는 0, B는 1이 나왔어. 그래서 A, B를 찾을 수 있었던 거야. fx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0이니까 안 쓰고 플러스 6x 플러스 1. 요게 fx야. 그럼 이제 뭐 하래? 그 다음에 다 구했으면 됐지 뭘 또 시켜. 극소값을 구하래, 극소값을.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얘를 다시 미분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해놓은 거 괜히 버렸네. 다시 그냥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6인가? 그죠? 예. f 프라임 x 이게 이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시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x가 1에서 극대값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나오겠네. 뭐 이거는 해주시면 이거니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f 프라임 x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에서 극소고 여기 1에서 극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극소니까 마이너스 1 그냥 여기다 대입만 하면 돼. 어딨어? 여기 어디 갔냐? 여기 있다. f 마이너스 1은 2죠. 마이너스 6 더하기 2라면 마3이네. 예, 극소값은 마3. 이렇게.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는 야, x는 3에서 극소값 2를 가진다. 같은 유형인데 이 무슨 얘기다? 야, f3은 2야.
우리 f 프라임 3은 뭐야? 0이야. 이거 알려준 거예요. 아, 이건 또 거시기 하네. 자, 그러면 f 프라임 x를 먼저 찾아볼게요. 보통은 상수를 없애는 게 더 식이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먼저 f 프라임 x 먼저 해주시는 게 더 편하실걸요, 아마? 그래서 그걸 위에다 적어놓고 가야지. 이거는 f3이 2고 f 프라임 3이 0이다.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얼마야?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여기다 3 넣으면 3, 3, 9, 3, 27. f 프라임 3은 27, 더하기 6a 더하기 b. 이게 0이란 얘기야. 6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7. 하나 나오고요. f3은 얼마다? 2다.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27 플러스 9a 플러스 3b 플러스 2는 2다. 지워버리면 9a 플러스 3b가 마이너스 27. 3으로 나눠주시면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9.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9. 이렇게 식 두 개 나오면 얘 연립하면 되겠지? 연립해버리면 뺍시다. 위에서 아래 빼면 3a 남고 위에서 아래 빼면 마이너스 18. a는 마이너스 6이네요. b는 마이너스 6, 3, 18 더하기 b가 마이너스 9니까 b는 9네. 됐나요? 여기까지 구했으면 이거 다시 넣어. fx는 예, 음, x 세제곱 그냥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거 다시 넣을 필요가 없어. 아니다. 일단 해놓자.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2고요. f 프라임 x가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이건 3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어서 이거는 3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3일 때 극소값 나왔으니까 1일 때 극대값 나오겠다. 이거 그래프 그려주면 알 수 있는데, 그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다 플러스니까 올라가다 내려가는데 극대값, 내려가다 올라가는데 3에서 극소값. 근데 뭐 어차피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 극대값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한쪽이겠지. 뭐 3을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1에서 나올 거라는 것만 찾아내시면 원래 식에다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극대값은 f1이다. 그래서 1 빼기 6 더하기 9 더하기 2 하시면 12 빼기 6이니까 6이구나. 이렇게. 그 과정이 되게 여러 개지, 지금 보면. 예. 근데 하나하나, 뭐, 그냥 차근차근히 해나가야 되는데,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이렇게 하는 식이어서, 그니까 막 되게 복잡해요가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남의 나라 말이면은 말이 되게 많아 보이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죠. 자, 봅시다. 이런 거. 이게 지금 f 프라임 x의 그래프래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됐다가 0이었다가 다시 플러스로 되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나오는 x는 a에서 극대인가? 여기서 극대인가 봐봐. 그럼 지금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거지, 그래프가. 내려가다 올라가. fx가. 그죠? a일 때 내려가다 올라갈 거 아니야. 이러면 극대가 아니라 소겠지. 예. x는 c에서는 어때요? 플러스였다 플러스니까 올라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극소값이 나와? 그럼 플러스에서 플러스인데 얘는 아예 안 나와요. 그 값이 안 나오는 데예요. 됐죠? 자, 그래프 모양을 제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0에서 어떻게 돼?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요즘에 엄청 많이 내려가다가 A에서 어떻게 돼? 여기가 A인데 A에서 다시 올라가는 걸로 바뀌었다가 어디서? C에서 요게 C예요. B에서는 어디냐면 이게 가장 기울기가 가장 이게 뭐야 이 값이 이 높이가 이게 기울기란 말이야. fx의 f 프라임 x 값이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x가 b일 때 가장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는 가장 이게 가파르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완만하다가 엄청 가팔라진다는 얘기야 여기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b가 여기가 꼭 약간 봉우리니까 뭔가 여기가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가파른 곳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뭘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미 있게 뭘 물어보거나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예, 안 물어본다고는 못해요. 예, 뭐 문제를 미친 척하고 내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근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다. 아무튼가 그래서 C가 이제 그 관건인데 C에서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되고 있어? 다시 플러스로 가고 있어. 0이 됐다가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프 모양 이게 fx의 모양이에요. 됐나요? 예,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물론 좀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요 높이랑 요 높이나 이런 것들 비교하겠지만 그것까진 굳이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게 더 크잖아.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크잖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봉우리하고 이게 올라갔다가 이게 뭐야? 이게 더 크다는 얘기는 많이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세요? 얘랑 크기가 얘가 더 넓다는 얘기는 이게 많이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이거보다는 적게 올라갔다는 뜻이야. 그럼 이 높이가 어디가 높겠어요? 여기가 높겠죠. 그러다가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올 뻔했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하나만 더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래프를 바꿔가지고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프가 빨간색으로 다 똑같은데 f 프라임 x가 다 똑같은데 이게 0까지 안 가고 이렇게 올라갔어. C인데 이해돼? 이러면 어떻게 그려줄까? 나머지는 똑같다 그랬으니까 똑같이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아 죄송해요. 왜 내려가? 예, 빨간색으로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 다시 계속 플러스인데 0이 되는 지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얘랑 여기다가 그냥 연계해서 그릴게요. 그러면 올라가다가 0이 되는 지점에서 꺾여서 내려갑니다. 많이 내려갔다가 A가 되는 지점에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올라가다가 C가 되는 지점에서 어떻게 돼? 이게 기울기가 올라가다가 0이 됐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0이 되기 전에 이렇게 가다가 그냥 0이 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C에서. 아까는 0이 됐을 때 0이 됐어. 딱 기울기가 서서히 줄어서 0까지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다 0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바로 가버리는. 오케이? 예, 요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알면 그냥 뭐 문제에서 f'x의 그래프만 주어져도 fx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어. 당연히 어떤 식인지 어떤 값인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함수값을 그때 값이 얼마냐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이것만 가지고도 얘만 가지고도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었다. 이 그릴 수 있으면은 이제 다 한 거야. 이게 지금 5단원에서 할 얘기거든. 다 했는데. 얘 봐봐. 미분에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야. 이거는 3으로 엮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어서 3의 x 마이너스 엥? 맞나? 죄송해요. 미분을 잘못했네요. 젠장할 이상하다 했다.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여야지. 그래야 맞죠. 3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어서 3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f'x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양수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 그럼 그래프가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간다. 여기가 어디다? 1이고 여기가 어디다? 3이다. 극대값 얼마다? 극대값 극소값은 어떻게 해야 돼? F1 주어진 fx에다가 1 대입해서 나온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다? F1이 얼마지? F1이 1 빼기 6 더하기 9 빼기 1이어서 왜 또 기침을 하고 그래요? 이렇게 기침을 해요. 10 빼기 3이어서 3이다. 7이어서 3이다. F1은 3이다. 여기가 3이겠네. 그럼 극소값은 3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F3은 27 빼기 54 더하기 27 빼기 1 하면 다행히 다 날라가고 마이너스 1만 남네. 그래서 2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거 3에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표를 만들게 됩니다. 표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그래프 개형을 그리시오 그랬으니까 일단은 이거 미분부터 하는 거야. y 프라임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4, 3,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플러스 12x 하고 1차는 다행히 없네요. 그러면 이거 12x로 묶어주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12x의 x-1의 제곱이야. 그럼 표를 만들어 주실 때요. 표 만드는 거 일단 할게요. x 그 다음에 fx 먼저 쓸까? f'x 먼저 쓰자. 그러면 그리고 fx 그 세 개를 다 해야 돼. 그리고 나서 x는 어디서 끊어?
오다가 어디서 한번 끊겨? 0에서 한번 끊기죠. 그리고 또 가다가 어디서 한번 끊겨? 1에서 한번 끊기죠. 그리고 쭉 갈 거야. 그럼 F'X는 어떻게 되느냐를 볼 때는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주셔야 돼요. F'X, Y'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게 어떻게 되겠니?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만나는 지점이잖아. 여기 0이고 여기가 얼마다? 1일 것이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F'X의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 이게 중근이잖아. 이렇게 접하는 거잖아. 1에서. 그리고 0에서는 이렇게 교차돼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였다 플러스 됐다가 다시 플러스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그려보고 나서 얘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였다가 0에서 0이었다가 다시 어떻게 돼? 플러스가 됐다가 0이었다 다시 플러스로 간다고. 그러면 이거 여기까지 해서 F0하고 F1을 구해놔 버리시는 게 편할 겁니다. 0 대입하면 0, 0, 0이니까 마이너스 2. F2가 마이너스, F0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F1은요. 3 빼기 8 더하기 6 빼기 2 하면 마이너스 1인가? 예,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어떻게 된다니까? 얘는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또 올라가네요.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때요. 내려가다가 마이너스 2까지는 내려와. 마이너스 2. 내려와. 0일 때 마이너스 2니까 요 점을 찍어주시고 1일 때 마이너스 1까지는 어? 예. 1일 때 마이너스 1이면 아이고 그래프를 너무 내가 이거를 얘를 너무 이렇게 그려놨어. 밑에 쪽을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2, 0일 때 마이너스 2까지 찍어주시고 1일 때 마이너스 2를 지나갈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려? 이게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게 내려가 이렇게 어디서 어떻게 내려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려오면 돼.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예, 마이너스 1까지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x가 1까지는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래서 1일 때 마이너스 1이 됐어. 그 다음 어떻게?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거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0이 됐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거 이렇게. 네, 요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애가 요 점하고 요 점이 합쳐진 거야. 4차니까 이 모양이잖아요. 이 모양인데 요 점하고 요 점이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왔다가 여기부터 어디를 다시 그려줘야 돼? 여기를 다시 그려줘야 되는 거. 그래서 여기다 갖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여기가 생략돼 버린 거예요. 중첩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얘랑 만나기 위해서 서로 일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래프 개형 그리는 게 이제 여러 개가 문제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음, 활용까지를 다 하면 되겠다? 예. 그래야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은, 이들고 갈 수가 있지. 어? 뭐지?
나 이거 돌아가시겠네. 맞는데? 아니, 나 낙서 없는 거 찾는다고 굳이 파일을 다시 받아가지고 했건만 소용이 없네. 새로 받은 거에도 낙서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린 거 아니거든요. 안 지워져요. 그래서, 아, 이 뭐지? 했어요. 지금, 자습서 파일 보내드렸잖아요. 음, 숙제로요. 딱 요거만. 아니, 진짜로. 이거 그릴 줄 알면 다 아는 거잖아. 예. 딱 요것만 숙제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그림 그려가지고 종이에다 그려서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4개. 예. 이거 이렇게 정교하게 안 그리셔도 되고요. 라고 했는데, 이 정도? 아니면 아까 내가 그린 거 있지? 어디 갔어? 이 정도? 예. 높낮이 상관없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데 얘랑 높이가 같아야 되냐 달라야 되냐 이런 것까지는 굳이 필요 없고요. 극대각 극소값도 대입하기 귀찮으면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하면 더 좋겠죠. 네? 예.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해보세요. 요거 하면 아마 요거 제대로 그릴 줄 안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 쫙 다 하면서 잘 따라왔구나 하고 제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총 종합판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최대 최소까지도 그걸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최대 최소를 구한다라는 거는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 3차나 5차나 7차나 이런 건 최대값 최소값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함수 자체의 최대값 최소값은 없어요. 그러니까 홀수차에서는 최대나 최소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래프가 끝없이 내려가고 그래프가 끝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만약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뭘 줄 것이다? 범위를 줄 것이다.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짝수차에서는 어때요? 2차 함수에서 최소값이 하나만 나오거나 최대값 하나만 나오거나 했듯이 짝수차는 이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 최소값이나 최대값이나 뭐가 하나 나오긴 나올 것이다. 그죠? 그런 거 이제 예상할 수 있고, 이건 이제 전체 범위를 놓고 얘기를 했을 때 얘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차 함수 얘기하면서 이차 함수에서의 꼭지점이라는 게 의미가 뭐죠? 꼭지점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거였잖아, 이런 거잖아. 요 값을 우리는 이차 함수까지만 배웠으니까 꼭지점의 x좌표, 꼭지점의 y좌표 이렇게 얘기했지. 이게 미분해서 얘기하면 얘네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값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제 말? 내려가다 올라가는 지점 그 값이잖아. 올라가다 내려가는 지점 그 값이잖아. 그러니까 이차함수에서는 이제 극대값 극소값을 배우고 미분을 배우기 전이니까 그냥 꼭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미분의 의미에서 봤을 때는 얘도 극값인 거예요. 이차함수의 요 꼭지점도.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어떻게 했니? 꼭지점이 범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최대 최소를 구했었잖아요.
그 범위에 포함되면, 그러면 이제 양 끝하고, 그 다음에 꼭지점. 만약에 범위에 포함 안 되면, 그럼 뭐해? 양 끝만.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요 말을 어떻게 하면 돼? 꼭지점이란 말 대신 뭘로 바꿔주면은 똑같이 되겠어요? 극값. 뭔 얘기야? 이게 지금 이렇게 그래프 그려져 있으면 극값이 범위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럼 양 끝하고 어디를 극값을 구해보는 거야. 그때 최대값, 최소값이 나올 것이다. 그 네 개 중에 양 끝하고 극값 두 개 중에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범위에 포함되는 극값은 다 구해봐라. 그쵸? 극점에서의 함수값은. 그리고 그 다음에 양 끝에서의 함수값도 다 구해봐야 돼. 그래서 이거, 이걸 다 구한 다음에 그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를 최대값, 최소값으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 그 얘기인 거지. 얘도 그 값을 처리했지만 사실 양쪽 끝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싸리 그 값이 범위에 포함이 안 돼. 이렇게 있는데 범위는 이렇게 줬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얘는 있으나 마나지. 범위가 여기면 요거만이니까.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 값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이제 따로따로 구해주시라는 얘기고요. 그럼 얘는 사실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어. 아이씨, 여기다가 뭐라 끄적거려 놔갖고 더 헷갈리네. 아, 이걸 지울 수도 없고, 좀 짜증이 나네. 에이, 내가 낙서할 공간에다가 얘가 먼저 낙서를 해놨어. 자, 이거를 어떻게 해요? 미분부터 합시다. 그러면 6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 해서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6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여서 6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1하고 2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구나.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양쪽 끝 F2하고 F3하고 그 다음 뭐야? 이거하고 1하고 2가 나왔잖아? F1은 여기서 구했어. 원래는 극값으로서 F1하고 F2를 따로 구해주셔야 돼요. 이 네 개를 구해보면 되는 거야. 예. F1은 얼마죠? 2 빼기 9 더하기 12 빼기 3 하면 2네요. F3은 얼마죠? 27, 2, 54 빼기 81 더하기 36, 어잉? 어, 빼기 3 하면 얼마야? 6이네, 6. 이게 90이고 이게 80이려 9에서 9 빼기 3에서 6. F1은 얼마죠? 1 아까 구했죠? 여기서 구해놨으니까 따로 안 구해도 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시면 점점 오다가 극값이자 전개값인 거야. 이해되시죠? 예, 그래 그래프를 극값부터 그려준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얘는 2고 F2는 얼마죠? 최종적으로 2 대입해 주시면 2, 2, 4, 2, 8, 2, 16 빼기 36 더하기 24 빼기 3 하면 마이너스 12 4 빼기 3 1이네. 이거 비교해 봤을 때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네. 이게 최대, 얘가 최소. 어디서 나오는지 얘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끝. 최대 최소는
굳이 그래프까지 안 그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범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어디를 해야 되는지 찾아볼 때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그래서 3의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하면은 마이너스 1하고 3이네요. 그럼 뭐 해주면 돼? 여기 포함된 이건 빼고 얘는 해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하고 1. 그래서 f 마이너스 2가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8 빼기 12 플러스 18 더하기 1 하면 마이너스 1인가? 네. 마이너스 20 플러스 19니까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 3 플러스 9 더하기 1 10 빼기 4여서 6이요. f1은요 1 빼기 3 빼기 9 더하기 1이어서 12 마이너스 10이네요. 그러면 얘가 최대 얘가 최소 끝. 선생님 요거 3은요? 3은 범위에 포함이 안 되니까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3타니까 이렇게 갈 텐데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음 마이너스 2부터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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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이고 구간이 이거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니 예 올라가는 추세에 있던 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급격히 추락하네. 이렇게 내려와서 1일 때도 여전히 내려오고 있다가 x가 3이 됐을 때야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런 식이다. 그죠? 범위는 어디까지?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만 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가 3에서는 안 해줘도 된다. 이 빨간 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인 거지. 여기가 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2번은 2번도 한번 해보죠. 뭐 특이하니까. 이것도 미분부터 합시다. 그러면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16x 끝이네. 그러면 4x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돼서 4x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f 프라임 x야. 그러면 후보군이 어디야? 0하고 마이너스 2하고 2하고 3하고 이거 하고 얘하고 맞춰봐야죠. 그럼 지금 뭐만 얘하고 그 다음에 범위에 포함 안 된 얘는 탈락. 얘하고 얘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뭐야? F0하고 F2하고 F3을 확인해 보면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F0은 3이고요. F2는 16 빼기 32 더하기 3에서 마이너스 16 더하기 3 마이너스 13. F3은요. 81 987 빼기 72 더하기 3 하면 9 9 더하기 3에서 12가 되네요. 최소 최대 끝 이렇게 간단하죠?
이걸 가지고 보통 부피식이나 이런 거에서, 음, 부피식은 함수가 뭐가 되냐면 3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배운 게 2차까지만 일 때는 이제 넓이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3차를 가지고도 최대 최소를 구하고 막 미분하고 이렇게 배웠으니까 예, 이 부피를 가지고 문제를 내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식만 잘 세워주시면은 예, 뭐 문제수 요구 사항은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적분하고 할 때 회전체 부피도 적분으로 구했어요. 중학교 때 배운 거 있지? 밑변 곱하기,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하면 얘가 뭐야? 이게 뭐, 원뿔의 부피고, 그치? 그리고 뭐, 보면 어떻게 돼? 3분의 2 곱하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 기억나요? 중학교 때 했던 거?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거를 회전했을 때의 부피를 구해. 부피를 구하는데 이걸 적분으로 구해. 이걸 돌리면 이걸 반지름으로 하는, 뭐예요?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되잖아. 그죠? 이렇게 돌리면 그 원의 넓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다는 개념으로. 그게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넓이로는 쉬워. 사실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라 그러면 이 선을 다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 넓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이게 이 넓이랑 같아. 뒤에 적분이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지원이가 할 거는 여기까지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요거 회전시켜가지고 그 넓이를 쌓아주는 공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건 구분구조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있는데, 니네 교육과정에선 빠졌어. 바로 직전까지 있었어요. 천만다행인 것 같죠? 그래서 수학생들은 어떻게 구분구조법 빼고서 적분을 설명하냐 막 이래. 좀 이상해졌어. 약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게 느낌으로 변했어. 자, 어쨌든간 그렇습니다. 얘는 지금 부피를 식으로만 잘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 부피를 일단은 나타내는 식을 만들어 주자라는 거야. 부피를 나타내는 식을 만들면 이게 뭐가 됩니까? 얘를 x라고 해봐. 그러면 16-x 곱하기 10-x 곱하기 x. 아, x가 두 개군요. 2x, 2x. 이렇게 되겠지, 식이?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그 x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x는 일단 0보다는 커야 되죠. 잘라낼 거니까.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겠어요? 이거 앞만 잘라도 이거 다 자를 순 없지. 그러니까 5까지라는 거야. 이걸 찾아내는 게 사실 관건입니다. 부피가 되려면 일단 x가 0이면 안 되고요. 높이가 있어야 되니까. 5여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미분을 해볼게요. 곱미분을 해볼까? 이거 3개 미분하면 뭐가 돼? 이거 지우고 16-2x 앞에 거 미분하면 없어지죠. 1이니까 10-2x 더하기 얘하고 얘만 지우면 2 곱하기
x 더 복잡하겠는데? 그냥 하자. 공미분하려니까 인수 찾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전개하시면 예, 2로 뺄게요. x에 8-x 2하고 2 해서 여기서 2 빼가지고 4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전개할게요. 8-x 5-x 얘부터 전개하면 40 13 x 플러스 x 제곱 여기다가 4x 곱해주시면 예, 요거 4x 세제곱 마이너스 52x 제곱 플러스 160x 이렇게 되죠? 요게 식이에요. 그럼 이거 미분을 하는 거야, 미분을. 왜? 최대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어디서 최대인지를 찾으려면 얘는 최대값 나오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0이거나 0에서 5까지라고 범위가 있어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찾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4x로 묶어주시면 이거 미분하겠습니다. 아, 미분한 건가? 미분 안 한 거죠.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12x 제곱 마이너스 104x 플러스 160. 아, 싫다. 미워. 자, 4로 묶어주면요. 3x 제곱 마이너스 4, 2, 8, 26x 더하기 40. 예, 그래서 4에 x 마이너스 2, 3x 마이너스 2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죠. 자, 그러면 3분의 20은 당연히 탈락이야. 왜? 범위에 포함이 안 돼서. 2만 생각해 주시면 돼, 2. 그러면 근데 여기 양끝값에서는 최대 최소가 없는 게요. 포함 안 되잖아요. 당연히 2일 때인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뭐 0에서부터 여기쯤이 0일 거고요. 여기가 2고요. 뭐 5일 때 뭐 한참 내려가는 중이겠죠. 3분의 20까지. 근데 뭐 여기쯤에서 끊기게 돼 있어요. 요렇게. 그럼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여기다 2 대입해 주시면 돼요. 2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12 곱하기 6 144네. 예, 그래서 144가 부피의 최대값이 된다. 요렇게. 그러니까 식을 세우고 범위를 찾는 게 좀 어렵죠. 미분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미분은 간단해. 식 찾는 게 어렵지. 간단하다고 하면 안 되지? 근데 예, 조금 그래 숫자가 좀 커져가지고 좀 까다롭긴 했는데 과정 자체는 단순하죠. 단순한데 이 식을 찾아내야 되는 게 어렵지. 네. 근데 이런 문제는 그래서 말이 막 생소하잖아. 막 우리 몸의 기도 입 밖으로 공기의 속도를 어떻게 구해? 반지름의 길이는 또 뭐고? 어휴, 어려워. 근데 식 찾는 게 제일 어렵다 그러잖아. 미분은 간단하고 식을 주잖아요. 오히려 간단한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네. 얘는 나중에 한번 더 보고요. 음, 이런 거. 아, 이런 거 찾을 때 이제 식을 만드는 게 어려워.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 그러면 요거를 R이라고 하면요. 저 높이는 뭐가 될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6대 R이 12대 여기를 H라고 하면 H죠. 그러면 H를 R로 표현해봐. 그럼 12에서 이걸 그 H를 빼면 되니까. 12R은
6h거든요. h는 2r이야. 요게 2r이라고요. 그럼 요건 뭐가 돼? 12-2r이야. 됐어? 요 길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요걸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얘 뭐야?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12-2r. 이게 원기둥의 부피야. 됐죠? 네. 그럼 R은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범위가 어떻게 돼요? R의 범위는 0에서부터 6까지죠. 이걸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6이 될 수는 없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러고 가는 거야. 전개해봐. 파이 2파이 R 세제곱 마이너스 2파이 R 세제곱 플러스 12파이 R 제곱. 이거 미분하면 되지. 이게 원기둥 부피식이야.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미분해봐. 그러면 V 다시 미분하는 거 그냥 땡 붙이면 돼요. 땡 붙여서 표시해주면 이런 식으로 다시 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6파이 R 제곱, 어, 플러스 24 파이 R 하면 마이너스 6 파이 R로 묶어주시면 뭐가 돼요? R 마이너스 4인가? 나오죠, 이렇게. 그럼 이거 답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4에서 나오겠죠. 예, 0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럼 4밖에 없잖아요. 범위에도 들어가고. 그럼 이제 4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64, 72. 이게 64. 4 대입하면 64 빼기, 64. 마이너스 128이네? 마이너스 128파이, 여기는 뭐죠? 16, 12. 12 곱하기 16 얼마야? 6, 6이 12. 1, 2, 20. 32, 16, 192. 더하기 192파이 하시면 빼줘야 돼. 192에서 128 빼면 얼마야? 4. 64? 예. 그냥 64파이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는. 그 식 세우는 게 어렵죠. 예. 세우는 게 어려워요. 요거 하나 보고서 마무리 지읍시다. 얘 보세요. 지금 단서가 되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 마이너스 2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2까지 올라가기만 했는데 얘가 극값인지는 모르는 상태야. 예.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2까지는 계속해서 올라오기만 해야 돼. 그러면 예, 요 마이너스 밑에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올라오는 상태였던 거. 그냥 성도는 탈락. 그리고 영하도 탈락. 그죠? 올라갔다 마이너스가 되기 전에 내려오는 구간이 있어서 그래요. 탈락.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시험에서 문제로 낼 수도 있는 거야. 두 가지 주고 잘 그린 것은 하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F'1이 0이야. 아, 그럼 그 값이 F'1에서 한번 나오겠구나. 그러면 얘네 F1에서 그 값인 거. 얘네 얘. 그죠?
얘는 1에서가 아니라 1에서 0이라고만 나왔잖아. 근데 1에서 극값이 다 0인 건 얘밖에 없죠. 근데 이게 그래프가 이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중에서 골라라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구나. 참 미안해요. 왜 안 되냐면 일단은 마이너스 2가 0이어야 되죠. 그리고 1이 또 0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한 번 어떻게 된다? 올라갔다 내려와야 된다는 거지, 결국은. 예, 그래서 유정이 그래프밖에 안 되네. 이게 왜 안 되나 생각했더니 얘 때문에 안 되는구나. 얘랑 같아서. 이게 되면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0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얘만 답이다. 유정이만 맞게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 보시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F'X가 이렇게 떠 있으면 얘가 어떻게 돼? 올라가다 0이 되지도 않고 올라가는 거야. 얘가 지금 0이 됐다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0이 됐다가 0이 딱 된 다음에 다시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고. 오케이? 요 차이. 요 세 개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 오케이. 얘는 뭐냐? 이거 4차잖아요. 이게 4차면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얘는 지금 알파, 베타, 감마가 다 있기 때문에 내려갔다 요 점이랑 요 점 이렇게 꺾여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요 점 세 개, 극점이 세 개가 다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어때요?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였다 다시 또 0이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0이 됐다가 다시 0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내려간다는 얘기야. 그랬다가 베타에서 다시 올라가는 점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고요. 지우고 싶어. 지우고 싶어. 이건 지금 어때요? 올라가다가 0이 한번 됐다가 올라간다는 뜻이야. 얘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 세 개가 다 합쳐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내려가다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에. 여기가 알파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아마 알려줄걸? 근데 학교 수학생들이 알려주는데 무엇에다 쓰는지는 알 수가 없어. 애들이 잘 갖고 놀긴 하더라고요. 근데 내 머릿속에서 이걸 생각해서 그려낼 수 있어야지 그거 입력하면 바로 나온다고 재밌다고 갖고 노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면 그게 더 문제예요. 뭐 직장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음.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음,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화토 봐야 되는 건가?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럼 일요일 날 봐요? 근데 영어 끝나고 보는 거 아니야? 또 화목했다가 피곤하다고 그 토요일로 옮겼잖아. 화토, 화목. 알겠습니다. 화토. 일단 그렇게 보고요. 아니, 피곤하면은 얘기하세요. 피곤하면은 뭐, 일요일 날 너 뭐해?
보통? 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토요일 날 영어 수업도 있잖아. 그러니까요. 토요일 날 하다가 뻗을 것 같으면 일요일 날 뭐 하고서 저녁 때 보자, 지금처럼 이 시간대 보자고 한다든지 해도 되는데, 일단은 토요일 날 해치우고 일요일 날 그냥 좀 편하게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일단 그래서 화토하고, 뭐 정 힘들고 그러면, 오케이. 근데 2주밖에 안 돼가지고, 그 2주 지나면은 11월부터는, 11월에 된다. 9월부터는 아마 시간표가 수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도 수업을 일단 토요일 날로 땡겨놓은 상태거든, 애들. 방학 때 일요일 날 하다가. 그래서, 뭐, 웬만하면은 계속 휴일 없이 지내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 날 하루는 좀 비워뒀다가 뭐 특별한 일이 있거나 하면은 하는데, 예, 휴일이, 1년 내내 휴일이 없는 느낌이잖아. 일요일 날 수업을 잡아버리면. 그러면 좀 내가, 너네는 고등학생이니까 고3, 고등학교 1, 2년이면 끝나지만 나는 해속이잖아. 그래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0시가, 계속 10시부터 했지 않았어? 아, 참, 화요일 날은 그러니까 화요일 날이 좀 걸린다. 우리 화요일 날 11시였잖아. 그래서 11시에 하고, 토요일 날 10시에 보고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 봐야지 뭐. 그러고 나서 9월 달 되면은 시간표가 옮겨가면 아마 수요일 날로 영어쌤 여전히 유효하겠지, 그 약속? 예, 내가 가면은 화요일 날로 가주겠다고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화요일 날 10시가 되는 거고, 수요일 날 10시가 되는 거지. 그렇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예, 내일 모레 보겠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이, 지겨워. 안녕.